안녕하세요. 국내 농구 전문 팟캐스트 에어볼입니다. 저는 루키의 이동환 기자고요. 제 옆에 한 분 계십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데일리 스포츠 한국의 최정석 기자입니다. 예, 오늘 이제 민중구 기자가 결장을 했어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구 형이 그 교정에 저 지난번에는 동환이 형이 교정에 굉장히 치여서 결정을 했는데 그렇죠. 이번엔 중구 형이 교정에도 치여서 굉장히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중구 기자가 정말 바빠요. 예. 네. 혹시 뭐 최영석 기자는 교정 이런 거 없습니까? 좀 다르잖아요. 일간지잖아요. 아, 저희는 교정을 그러니까 그 이렇게 몰아쳐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거의 이제 매일 교정.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잡지는 뭐 100의 일을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마감 시간에 맞춰서 다 한다는 몰아서 곳이면 하죠. 예. 저희는 같은 경우는 100의 일을 매일 같이 1, 2를 나눠서 쭉 하는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래서 매일 같이 교정 네. 봅니다. 아, 좋습니다. 뭐 그러면 최영석 기자는 결장할 일은 없겠다는 거 일단 확실해 보이고. 뭐, 네. 예. 자, 오늘이 저희가 날짜가 지금 이제 20일이에요. 1월 20일 수요일입니다. 네. 저희가 원래 월요일에 하려다가 이게 미뤄졌고 수요일에 하게 됐는데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두 명이 하게 됐고요. 지금 이제 후반기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 어제 예. 그 기가 막혔죠. 예, KCC와 LC의 경기를 시작으로 후반기가 스타트가 됐고 제가 그 후반기 첫 경기를 가는 어떤 정말 들뜬 마음으로 네. 전주를 갔다가 네. 굉장히 충격을 받고 왔어요. 둘 다 예. KCC도 충격적이었고 LG도 더 충격적이었고. 그렇죠. 예. 뭐 여러모로 충격적인 경기였고 전주 왕복하면서 뭐 이래저래 교통편에서 한 4시간 정도 걸렸는데 네. 경기 시간 플러스 인터뷰 시간이 더 짧았어요. 네. 어제 네. 보니까 후반에 너무 작전 타임도 짧았어. 안 불러가지고 진짜 경기 진짜 빨리 끝났던데. 예, 전반이 한 7시 반쯤 조금 넘어서 끝났고 후반까지 해서 한 진짜 8시 한 반쯤에 진짜 뭐 이렇게 중간에 하프타임 하고 예,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벤트 뭐 이런 것도 잘 안 하니까 막 그런 것들이 섞이고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끝나고 보통 이제 인터뷰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선수들 인터뷰까지 이런 거 하면은 진짜 보통은 그래도 7시 경기만 한 9시 반 빠른 그래도 예, 늦으면 그것도 10시 정도. 네, 9시 반도 빠른 거예요. 네. 요즘은 진짜 막 질문 많아지고 이러면 10시까지 가는데 어제 9시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9시 45분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네, 뭐 그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때 같으면 9시 45분에 경기장을 나왔었어야 되는데 예. 9시 45분에 기차를 탔다고. 예, 그렇죠. 제가 워낙 일을 빨리 한 것도 있는데 정말 금방 끝났습니다. 굉장한 진짜 경기였죠 어제 사실. 정말 어제 어제 경기 끝나는 속도가 KCC의 어떤 역습 속도, 속공 속도와 맞먹는 수준이었고 아무튼 충격적인 후반기 첫 경기에 이어서 오늘 저희가 이 방송 진행하고 있는 이 시간 SK와 DB의 후반기 두 번째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 그것도 이 경기도 상당합니다. 네, 이것도 충격적입니다. 아주 전반에 10대 8. 와, 그거 보는데 굉장했습니다. 10대 8. 뭐 이게 참- 18. 네, 더하면 18, 18이네요. 아유, 네. 굉장히 좋네요. 이게 참 제가 뭐 그 팀들을 좀 무시하려는 건 아니지만은 하필이면 후반기 첫 두 경기에 하위 세 팀이 섞여 버려가지고 경기력이 더 안 좋고 맥이 빠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휴식기 때 뭘 했을까요? 진짜 뭐 한 걸까요? 진짜. KCC는 잘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KCC는 오히려 KCC 는 준비를 깔 게 더 없어. 만만히 KCC는 더 완벽해진 것 같고, 근데 나머지 세 팀이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어제 얘기 잠깐 하자면 저는 오히려 KCC가 하위권 팀 혹은 뭐 연패 팀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뛰고 에너지 레벨. 그게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려야 되는 게 원래 이렇게 좀 음. 분위기가 다운된 팀들이 그렇게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려서 뭐 연패를 끊어내자 약간 그런 투지나 이런 걸 발휘를 하는데 사실 KCC가 훨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지를 더 발휘했었고 LG는 오히려 진짜 그냥 슛만 던지는 그냥 뭐 하나도 없이 그냥 슛만 던지다 끝나더라고. 예. 그렇죠. 예.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KCC는 뭐 이제 어제 경기에서 여담을 좀 하자면은 네. KCC는 이제 지난 시즌부터 이게 뭐가 고민거리였냐면 휴식일이 많으면은 그 다음 첫 경기가 너무 경기력이 안 좋아서 고민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예, 이게 지난 시즌 중에도 전체적으로 네. 얘기했고 이번 시즌 중에도 되게 얘기 많이 하는 부분이고 특히 이번 시즌에 KCC가 LG만 만나면 되게 약해서 이게 오히려
엄청 긴장을 많이 하고 온 거예요. KCC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확 벌어지는.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이렇게 연승을 길게 달리면은 좀 약간 마음도 풀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KCC는 오히려 그 이제 휴식기 때 식스맨들하고 훈련량이 되게 많기도 했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안 그래도 많은 격차가 그냥 확 벌어지는. KCC가 진짜 마음 먹고 LG 그래 이번에 우리가 이겨볼게 약간 이런 마음으로 와가지고 더 벌어진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우리가 너무 긴장했나? 우리가 이렇게 셌나? 약간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아예 그냥 뭐 게임이 안 되던데. 뭐 이제 어제 사실 경기 전 이슈는 테리코 화이트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박정현이 라거나를 뭐 어떻게 제어할 거, 뭐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냥 터졌어. 진짜 의미가 없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제 경기는 뭐 KCC도 칭찬 받아야겠지만 LG의 그 무기력한 모습은 정말 많이 비판 받아야 되고. LG 팬분들 뭐 화내셔도 저는 뭐 정말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질 땐 지더라도 작전 타임 부르면서 좀 뭐 얻어갈 거 얻어가야 되는데 조성 감독님은 안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그래도 오늘 패배 통해서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프로 선수라면. 그렇게 졌는데 뭘 얻어가요? 그냥 화나고 열만 받지. 차라리 그런 경기를 했으면 그냥 갈아엎어야죠. 사실 모든 거를 좀 갈아엎는 게 제일 나은데 사실 근데 지금 조성원 감독님의 그 경기 졌을 때 코멘트는 똑같습니다. 지금 어느 경기든 그렇죠. 접전을 해서 지든 뭐 많은 점수차로 해서 지든 우리 항상 이거 경기에서 배워야 된다, 발전해야 된다. 그렇죠.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제 뭐 감독님이 보통 이제 그렇게 지면은 기자들도 예의상 뭐 조금만 여담 덧붙일게요. 어차피 농구 얘기니까 기자들이 예의상 질문을 안 해요. 맞아요. 분위기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기는 배려를 하는 거죠. 기자들도 굳이 뭐 이것저것 안 묻고 감독님이 먼저 이렇게 좀 술술 풀어내면은 그것만 짧게 쓰는 그런 배려를 하는데, 그러니까 기자들이 질문 안 했잖아요. 그래서 1분 동안 거의 한 1분 동안 침묵이었어요. 제 기억에 들어오시고 앉았는데, 그러다가 도저히 못 참고 이제 한 기자가 이제 총평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제서야 말씀을 좀 하시는. 그러고 질문 없었죠. 충격의 말을 이루셨네요. 그러니까 감독님도 이제 조성 감독이 되게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는데 이제 속으로는 화가 엄청 나신 거죠. 자존심이 정도면 프라이드가 되게 강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되게 속이 그러니까 말이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성환 감독님의 이번 시즌 그러니까 뭐 스탠스는 딱 그거예요. 근데 LG가 강팀을 상대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승패를 떠나서 그 지난 시즌에 어쨌든 하위권에 머물렀던 팀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뭐 강팀을 상대로도 어느 정도까지 경쟁력을 보이나 이거를 조금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제가 뭐 아까 말했던 발전을 해야 된다, 뭐 더 배울 게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부분은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의 스탠스 변화, 그러니까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 적극성. 근데 사실 어제 같은 경기 하면은 그런 거를 발견할래야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전반기 막판에 LG가 경기력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모비스한테 질 때, 현대모비스한테 질 때는 좀 실점을 많이 했는데 그 전에 경기도 보면 수비력이 좀 많이 좋아서서 야 이거 화이트 있을 때 라인업 어떤 운영 방향이나 경기력을 잘 준비하면은 후반기 땐 그래도 조금 덜 무기력하겠다 이런 기대는 했었는데 아니 뭐 그런 예상을 비웃기라도 어제 뭐 역대급으로 무기력한 경기를 해가지고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뭐 저는 어제 야 화이트에 대한 수비를 KCC가 어떻게 준비했을까, 그리고 KCC는 LG가 무조건 트랩 수비 올 텐데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를 되게 유심히 보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런 거 제대로 나오기도 전에 게임이 터져버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 얘기 되게 갑자기 많이 했는데 어제 너무 충격적이었으니까 당황스럽네요. 얘기를 좀 많이 했다는 점 시청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고, 뭐 이제 갑자기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구도가 약간 바뀌었죠. 2명이다 보니까. 근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좀 나쁜 것 같아요. 나빠요? 왜? 좀 거리두기 좀 더 하고 싶은데 지금 거리두기 잘 안 되네.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그렇죠. 이렇게 가까이 있는 지 오랜만인데. 근데 시청자분들은 오히려 이게 좀 보기 편하지 않으실까? 약간 이루농구 구도 아닙니까? 제가 그럼 약간 동혁 선배 약간 위치 위치인가? 자리가 그렇긴 하네요. 근데 뭘 자꾸 굳이 농구 얘기를? 왜 재밌으니까. 안 그래도 저 악플이 얼마나 많이 날리는데요. 악플이라기보다는 비판 어린 목소리.
예? 얼마나 많이 달리는데요. 꺼내지 마세요. 뭐예요? 갑자기 또 여기 와서 또 에어볼에 충실한 척해요. 또 이르농구에 충실하면서. 에어볼, 이르농구 할 때는 이르농구. 예, 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예,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뭐 LG KGC 그냥 어제 너무 충격적이었으니까 팬분들이 화도 많이 나셨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경기 리뷰하듯이 좀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예. 자 이제 후반기가 스타트를 하는데 뭐 무기력한 어떤 경기력들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은 아무튼 이제 진짜 6강이 누가 갈까 뭐 이런 것들 제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쵸? 오늘 저희가 좀 색다른 주제 하나 준비했죠.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시즌 전에 그 팟빵에 있을 때 저희가 이제 6강 예상을 하고 그거를 박제를 해놨는데 아마 지금도 박제가 돼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그렇죠. 가보면. 근데 이거를 유튜브로 갖고 와서 이제 다시 제가 재박제를 할 건데 그 이제 전반기가 끝났으니까 또 이제 심경의 변화가 아마 왔을 것 같다 해요. 왜냐면 그때 굉장히 충격적인 예상을 했던 기자도 있었기 때문에 뭐 저 같은 예. 뭐 LG의 6강을 예상했던 LG 저는 4강까지도 예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심경의 변화 과연 지금 예상하는 최종 순위의 순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한번 다시 저희 둘이 도란도란 얘기를 해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그래서 6강 예상 한번 네. 해보도록 하는데 순위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일단 지금 속보가 들어왔어요. 네.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잠실학생. 예. 예, 26대 21로. 많이 넣네요. 10대 8을 비교하면 많이 넣은 거지. 이 쿼터에 득점이 좀 늘었네요. 두 팀 다. 이 쿼터에 좀 이게 달리더라고요. 뭐 26대 21이 뭐예요? 전반이 끝났는데. 정말 너무하네요. 예. 뭐 두 팀 다 수비를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수비전이네. 예, 정말 수비전이라고 끈끈한 좀. 수비전인 것 같은데 너무 진흙탕성. 뭐 약간 보기 멤피스 옛날 멤피스의 늠농구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죠? 네. 보기 좋네요. 예, 이런 거 저는 네. 수비전 저는 리스펙트 하거든요. 감독님들 그럼요. 잘 준비해오는 수비전 그럼요. 되게 리스펙트 하는데 굉장히 그것도 도가 있습니다. 구를 넘으면 안 돼요. 네. 예, 아무튼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20분 동안 21점, 26점 넘은 두 팀입니다. 예, 일단은 이렇게 보고 제가 원래 준비했던 저 지금 전반전 스코어 보고 너무 충격받아서 굳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6강 예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6위부터 역으로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6위요? 예, 6위부터. 좋습니다. 예, 그러면 최정석 기자부터 한번. 역시 6위 하면 이 팀 아니겠습니까?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치. 아니 전자랜드 팬분들이 그거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6위 하면 이 팀이라니. 6위에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림을 꿈꾸는 거죠. 어쨌든 지금 예. 정영근 선수가 최근에 상무에서 돌아왔고 그럴싸하게 말 잘하네. 첫 경기부터 이제 그 굉장한 그 높이 드디어 전자랜드 팬분들이 그렇게 말했던 그 높이에 대한 열쇠를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는 첫 경기부터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이제 좋지 않을까. 근데 다만 여전히 불안 요소는 있다. 그러니까 외국 선수들의 그 공격이 안 풀릴 때 물론 국내 선수들끼리 워낙 잘하기 때문에 잘해줄 수 있지만 외국 선수들의 그런 능동적이지 못한 공격 옵션들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있다. 그래서 그게 사실 지금 저희가 뭐 방송 전에도 얘기했지만 최근에 심스가 약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지역 방어를 깨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이대현 선수랑 심스의 그 위치 조정 감독님이 위치 조정을 하면서 조금 심스의 그런 그 좋은 BQ가 좀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스에 대한 평가는 딱 그거예요. 다른 외국 선수, 다른 팀들의 용병들에 비해서 밀리지는 않는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압도하는 부분은 없다. 그렇죠. 뭔가 애매하다. 그냥 평타죠. 네. 늘. 그냥 뭐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 그냥 딱 그런 수준인데 그리고 최근에 심스는 그렇다 쳐요. 근데 최근에 탐슨이 너무 완전히 읽혀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탐슨이 요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기에서 오는 불안 요소가 사실 시즌 내내 마지막까지 이어질 것이고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전자랜드가 높은 순위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딱 지금 수준의 성적이 유지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전자랜드가 딱 6위. 전자랜드는 그래도 6위. 여기서 이제 6강에서 플레이오프 간 다음에 여기서부터 치고 올라가면 되죠. 좋습니다. 그냥 저희가 6 이거 어떻게 할까요? 조금 더 순위를 여러 개 발표할까요? 예, 6위만 예. 그러면은 저는 6위하고 5위, 4위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 6위는 KGC. KGC. 충분히 일리 있죠. 예, 그리고 5위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오리온. 예, 그리고 4위 전자랜드. 이렇게 4위까지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전자랜드 의견이 달라서 좀 더 얘기해 보자면 저는 오히려 전자랜드가 치고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게 최정석 기자의 의견은 굉장히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심스에 대해서는 딱 그 정도로 평가를 하는데 이번 시즌의 좀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팀들이 외국 선수 어떤 경쟁력에서 그렇게 우위가 있지가 않아요. 다들 애매해요. 거의. 예. 그러니까 외국 선수 농사 잘 지은 팀이 한 KCC. 예.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제 션농 뽑은 현대모비스. 나머지 한 명은 농사는 2명이 다 잘 져야 션농 농사. 한 명밖에 없던데 현대모비스 외국 선수? 한 명 더 한 있잖아. 명 외국 선수가 아니던데. 농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 코트를 뭔가 지배하는 느낌이 있다라고 말할 만한 외국 선수가 지금 타일러 데이비스, 션농 그리고 뭐 라거나. 라거나도 2옵션으로서는 뭐 사실 굉장히 좋은 자원이니까 예 1옵션급이죠 뭐 라거나는 당연히. 그리고 삼성의 아이자 힉스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 외 팀들은 그냥 그래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전자랜드의 외국 선수진이 강하지 않은 건 사실이고 에릭 탐슨은 제 생각에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적어도 예 근데 아무튼 그것과 별개로 그렇다고 해서 다른 팀과 비교했을 때 밀릴 만한 어떤 외국 선수 진인가 외국 선수 진 때문에 경기를 질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뭐 KCC한테 힘들겠죠 그런 구성으로는. 근데 다른 팀들한테는 그 정도 걱정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자랜드에게 변수는 외국 선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여기는 국내 선수진의 경기력일 것이라고 저는 보고 정효근이 전반기에 한 경기밖에 안 했고 그렇긴 했지만은 일단 경기 내용이 괜찮았고 그리고 전자랜드 국내 선수진의 어떤 조직력이 전반기 막판에 저는 좀 살아났다고 봐요. 예, 그리고 거기에 박찬희가 돌아오고 이렇게 되면서 전 전자랜드가 후반기 스타트할 때 후반기 초반에 좀 치고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정효근이 오면서 박찬희가 오면서 거기 신인 이윤기도 등장했죠. 전반기 막판에 박찬호도 나름 잘 써먹었어요. 민성주가 정말 올 시즌에 못했는데 박찬호가 괜찮았단 말이에요. 전반기 막판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뭐 양준우, 민중훈 기자가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는 양준우, 홍경기 이런 자원들을 더 폭넓게 쓰면서 정영삼까지. 그러면서 저는 전자랜드가 굉장히 좀 괜찮은 로테이션을 가져가면서 치고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4위 안에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자랜드를 4위에 놓겠습니다. 네, 일단 뭐 요거는 의견의 차이고 그렇다면 일단 청서 기자도 그러면 5위, 4위 좀 말씀해 주실까요? 5위. 예. 서울 삼성 썬더스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5위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예. 삼성을 미는 이유는 일단은 그겁니다. 제가 일단은 삼성의 6강을 시즌 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삼성의 6강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거의 속은 극소수의 기자이기 때문에 LG도 그랬잖아요. LG는 접겠습니다. LG는 제가 봤을 때 LG는 저의 그 농알못 인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농구를 몰랐고 제가 너무 이상주의자였고 사실 LG는 지금 최하위 가도 할 말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최하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LG는 그렇다 치고 삼성 같은 경우는 저는 반등의 요소는 그러니까 삼성이 이기는 방법은 이미 공식은 나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준일과 힉스가 같이 안 쓰고 김준일과 믹스를 쓸 때 어떻게든 버티고 힉스와 장민국 혹은 힉스랑 배수용을 차라리 그 연결시키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왜냐면은 맞아. 김준일 선수가 정말 김준일 선수한테는 미안하지만 지역 방어 이해도가 제로입니다. 근데 특히나 올 시즌엔 지역 방어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팀들이 거의 한 쿼터에 뭐 한 3-4번 이상 지역 방어를 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지역 방어를 구사하고 있고 특히 삼성도 이상민 감독이 직접 말하길 우리가 연승을 달릴 때는 맨투맨과 지역 방어를 때에 맞춰서 자주 바꿨을 때 그때 굉장히 수비 조직력도 괜찮았고 그때 우리가 상승세를 탔다. 그때 우리가 70점대 초반에 실점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김준일 선수의 그런 존재가 사실 많은 방해가 됩니다. 지역 방어에는. 왜냐하면은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고 발이 느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자랜드한테 그 소위 말해서 털렸을 때 그때도 김준일 선수가 아주 그 왼쪽 그러니까 삼성을 기준으로 보면 왼쪽 코너에서
아무것도 무방비 상태로 놔뒀기 때문에 이윤기 선수한테만 거기서 3점슛 3방을 맞았거든요. 똑같은 패턴으로. 근데도 그대로 문제점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삼성은 일단 장민국하고 힉스가 조합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믹스인데 케네디 믹스가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들리는 얘기는 그 체중을 증가를 했잖아요. 어쨌든 살이 그러니까 G리그인가 대학 시절보다 빠져서 왔는데 이게 이제 이상민 감독의 요청으로 다시 찌웠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약간 조금 이제 밸런스가 좀 많이 깨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본인 그리고 또 그런 상황에서 밸런스가 깨진 상황에서 슛이 또 안 들어가다 보니까 자신감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구간만 좀 어떻게 버티면 또 4쿼터에는 또 우리 킹동욱이 있지 않습니까? 김동욱 선수가 해결해 줄 거기 때문에 뭐 어찌저찌 한다면은 삼성이 5위까지 가능하다. 근데 5위까지 가능하다는 이유는 지금 현재 4위부터 6위까지의 그 승차를 보면은 거의 안 납니다. 그러니까 누가 올라가든 혹은 누가 떨어지든 그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다만 막판으로 갈수록 그래도 확실한 용병 힉스가 있고 그다음에 4쿼터를 책임질 수 있는 확실한 베테랑이 있다면 그래도 그런 치열한 싸움에서 조금은 우위에 있지 않을까? 있어야 한다. 나는 삼성이 6강을 예측했기 때문에 가야 된다. 나의 희망, 나의 바람을.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지 에? 말고. 아니. 추론을 통해서 결론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정말 이게 뭐였고 아니 순서가 바뀌면 어떡해요? 아니, 그래서 갈 수 있다고 봐요. 공식은 나와 있어요. 삼성이 이기는 패턴은 정해져 있는데 그 패턴을 자꾸 한 번씩 깹니다. 계속 힉스랑 김준희를 계속 같이 뛰게 시키고 이런 것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삼성의 경기력은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기는 공식만 따라간다면 그리고 삼성의 가드딘들이 수비만 열심히 한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좋습니다. 그래서 6위 전랜, 5위 삼성. 그럼 네. 4위는? 4위요? 예. 저는 4위를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4위가 되게 애매합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근데 4위를 그냥 부산 KT 그대로 하겠습니다. KT 지금 딱 KT가 왜냐면은 지금 브랜든 브라운이 사실 좀 흔들리는데 사실 브랜든 브라운을 다루는 여태까지 다뤘던 감독님들을 보면은 좀 이렇게 브라운을 아예 풀어주거나 혹은 브라운을 아예 죄거나 약간 그런 식이었거든요. KCC 시절에는 이제 아예 좀 약간 풀어줬죠. 근데 그리고 KCC 주성균 지금 해설 지금 그랬나요? 그 당시 감독이셨죠? 오금은 아니었나요? 오구만이었나요? 아 갑자기 헷갈리네. 중간에 바뀐. 아무튼 그때는 오구만 감독이었죠. 예. 예. 추승윤 감독이었다가 네, 오구만 감독 대행됐다가 예. 이제 지금 전창진 예. 감독으로 온 거죠. 예, 그렇죠.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굉장히 브라운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풀어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 그리고 KGC 시절에는 좀 많이 죄했던 걸로 알고 굉장히 압박을 좀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희 감독. 네, 김승희 감독이. 근데 어쨌든 그렇게 확실하게, 그러니까 스탠스를 확실하게 가져야 돼 이 선수는. 왜냐하면 워낙 그 본인의 실력이나 그다음에 KBL에 대해서 본인이 통한다라는 좀 그 프라이드가 되게 센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실히 해줘야 되는데 지금 좀 되게 약간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최근에 그 알렉산더랑 허운의 호흡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그 브라운의 롤이 밀어들면서 브라운이 굉장히 경기 중에 조금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선수가 안 좋은 모습이 나오면은 진짜 무기력하게 그냥 무책임하게 슛 던지고 막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맞아, 지금 그게 그건 나오고 맞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어하지 못하면 이 선수는 아마 끝까지 이럴 겁니다. 혼자 스스로 뭔가 나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라고 하는 선수는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철 감독님이 확실하게 이걸 잡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좀 롤을 풀어주거나 약간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애매한 싸움을 하다가 끝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순위도 딱 지금 4위.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그래서 KT는 4위. 제가 그 이제 오리온을 그 이제 5위로 놨는데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2위잖아요. 네. 왜 5위까지 추락하느냐? 그냥 저는 오리온 힘 다 빠질 것 같아요. 후반기 되면.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오리온이 사실은 2위 하긴 했는데 뭐 이제 KCC처럼 그 밑에 팀들과 격차가 있는 2위가 아니라 되게 비등비등한 2위여서 사실은 뭐 조금만 연패 타거나 조금만 부진하면 뭐 밑으로 내려가는 건 금방이거든요. 진짜 최원석 기자 말대로 그 중간에는 승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전제가 순위는 막 2위, 5위 막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지만은 추락폭이 큰 것 같지만 그리고
오리온이 사실은 전반기에 진짜 오락가락했어요. 그러니까 2위는 하는데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어떤 국내 선수의 힘으로 어쨌든 이대성, 이승현의 재능으로 버틴 거지. 재능 농구. 예, 진짜 재능 농구였지. 어떤 경기력적으로 뭔가 만족스러운 어떤 완성도를 뭐 만들어냈다든지 혹은 경기를 치를수록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안정적으로 다져졌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맞아. 그냥 약간 갈팡질팡하면서 어떻게든 가면서 다른 팀들이 KGC나 이런 팀들이 알아서 미끄러져주고 막 어부지리. 이러면서 예, 약간 어부지리 같은 2위예요. 제가 오리온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분위기가 그랬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SK, KGC가 추락하면서 이제 밑에 팀들이 좀 반사 이익을 얻게 됐는데 중간 팀들이 저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오리온이 좀 그 대표적인 팀이라고 봐요. 예, 그 어떤 수혜를 입은. 그래서 실제 경기력적으로는 사실 이 팀도 어떤 2위에 올리는 팀은 아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순위가 끝까지 갈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후반기에도 뭔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경기 내용적으로나 뭔가 아니면 어떤 팀 스타일적으로나 뭔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이건 반복이다.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승현, 이대성 너무 좋아하는 선수고 너무 잘하는 선수들인데 저는 이 선수들의 2위 호흡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많이 안 써요, 또 막상 경기 보면. 그리고 제프 힐이 뭐 디드릭 롭슨 경쟁력 얘기가 사실 너무 많이 나오는 얘기고. 그래가지고 저는 오리온의 추락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2대2도 잘 안 하고 사실 그 포스트업 시키잖아요. 뭐 위디가 뭐 가끔 뜬금없는 1대1 하고 뭐 이대성이 다 그냥 그 재능으로 풀어주는 농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오리온이 힘이 빠질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근데 그래도 그러니까 좀 연결해서 저는 그러니까 오리온이 어쨌든 형보다는 지금 순위가 높잖아요. 왜냐면은 6강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냥 지금 오리온은 어쨌든 그냥 잘 버텼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러니까 원래는 이 버텼다가 사실은 그거잖아요. 위디의 경기력이 올 때까지 버티자. 약간 그게 지금까지 와가지고 어쨌든 위디는 그쵸. 아마 웬만하면 지금 안 바꾼다라는 게 지금 보통 생각일 것 같고 오리온 팬분들도 아마 위디는 그 53경기 다 치르고 플레이오프 때도 위디를 볼 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그런데 어쨌든 그냥 버티는 힘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왜냐면은 그 이승현과 그 이대성이 워낙 지금 확실하기 때문에 강하죠. 최고의 예. 원투펀치 중 하나. 지금 뭐 그리고 사실 이정현 선수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좀 많이 내려왔고 차라리 지금 이승현하고 요새 로슨이 조금 다시 약간은 지금 살아나는 기미가 그러니까 조합에 대해서 상당히 빅맨 조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위디 이승현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승현 로슨이 지금 좀 메인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좀 보니까 선발 출전도 로슨이 좀 자주 하는 것 같고 위디는 약간 그 백으로 치면은 원포인트 블로커라고 해야 되나? 그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딱 나와가지고 블로킹 한번 해주려고 나오는 그런 센터들의 역할. 그냥 진짜 전형적인 그냥 높이 딱 필요할 때만 쓰고 많은 걸 바라지 않는데 사실 돈을 들어간 돈을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연봉이 45만 달러가 넘는 선수를 원포인트 블로커로 쓴다. 그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얘기 하지만 어쨌든 팀 내에서 쓰임새를 찾았다는 점은 그나마 나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부분만 보자면 뭐 그런데 결국에는 근데 이승현과 이대성의 그 부상 없이 이 선수들이 지금의 컨디션 유지를 꾸준히 한다면 저는 그냥 3위 3위 있을 것 3위 정도는 네. 그래도 뭐 제가 그러니까 우리 근데 얘기한 만큼 네, 그러니까 네. 승차 자체가 적어서 네. 3위 할 가능성도 충분히 3위나 있어요. 4위나 사실 지금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승차가 많아야 뭐 2경기? 맞아요. 네, 진짜 다 고만고만해요 팀들이. 그러니까 지금 관건은 결국에는 2위 누구든 해야지 뭐 3, 4, 5, 6위는 어. 되게 비등할 수 있어요. KCC는 네가 가라. 예. 너무 잘하니까. 그렇죠. KCC는 가라. 지금 훅 치고 나가는 분위기고 어. 2위 자리를 누가 차지할까? 4강 직행 요거 요 문제가 있고 3, 4, 5, 6위는 사실은 와, 지금 뭐 무관중이라서 이게 플레이오프 때도 이게 이어진다면 홈 이점이 별로 없잖아요. 무관중이면.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문제 정도 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나 막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예,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정도고 그래서 3, 4, 5, 6위는 사실은 저도 이게 뭐 어떻게 뒤죽박죽이 돼도 뭐 어떻게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즌이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좋습니다. 예, 오리온에 대해서는 최영석 기자가 3위. 뭐 마침 3위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저도 3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비스?
KT입니다. 예, 네. KT. 아 근데 솔직히 KT도 별로 믿음은 안 가요. 왜냐면 최영석 기자가 브랜든 브라운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 플러스 알렉산더까지. 그러니까 KT가 사실은 뭐 득점 많이 못 하잖아요. 요즘에 외국 선수들이. 근데 사실 저는 뭐 그것도 그건데 수비도 되게 불안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전반기 막판부터 이 페인트 존에서 수비가 되게 흔들리는데 사실 뭐 브랜든 브라운 있을 때는 브라운 자체가 사이즈가 안 되니까 뭐 이런 부분 이해가 됐는데 알렉산더 있을 때도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어떤 페인트 존을 단단하게 잠그는 수비가 되면서 공격에서 양홍석, 허훈 뭐 이런 자원들 거기 김영환까지 이렇게 가서 딱딱딱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수비가 이렇게 인사이드에서 불안한 상태에서 뭐 하려고 하니까 계속 꾸역꾸역 가게 되는 거죠. 경기는 재밌어요. 경기는 재밌어요. 경기는 되게 사실 제일 재밌는 팀 중에 하나예요. 이 팀이.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얻어가는 메리트. 결국에는 이렇게 재밌는 경기 하는 팀 늘 고민하게 되는 게 그거거든요. 시원시원하게 재밌게 하는데 실질적인 마진은 어느 정도냐. KT는 그렇게 많은 팀은 아니라고 봐요. 여전히. 맞아요. 예, 지난 2년도 그랬는데 재밌게 하는데 결국에는 그 마진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은 팀이 될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어떤 로테이션 폭이 되게 좁아요, 이 팀이.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어떤 가드들 활용도라든지 어떤 빅맨들을 조금 더 폭넓게 쓰는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뭐 김민웅 나올 때도 있고 김현민 나올 때도 있는데 그 한 경기 단위로 보면은 김민웅만 엄청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상황들이 나와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좀 걱정되는 부분. 장기 레이스인데 결국 아직 24경기 정도나 남았는데, 예, 그래서 불안하긴 한데, 근데 저는 전자랜드 오리온 KGC보다는 그래도 승수를 쌓을 것 같아서 솔직히 고민했어요. 전자랜드 3위 할까 이 생각도 했어요. KT가 불안해서 저는. 전자랜드를 되게 높게 보는구나. 저는 전자랜드를 높게 봐요. 예, 전자랜드 높게 보는데. 아무튼 일단 그래도 KT 3위에 놓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뭐 밑밥 깔자면 전자랜드가 3위에도 이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KT 그거 뭐야? 그건 되게 공감된다. 그 로테이션 폭이 좁아진 거.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는 되게 그러니까 좀 괜찮았어. 그러니까 좀 넓게 쓰셨거든요. 그 어쨌든 뭐 박재현 선수가 입단했을 때는 박재현 선수도 뭐 한 20분 넘게 쓰고 박주영 선수도 그 과정에서 되게 좀 드디어 1순위의 모습을 찾아간다 뭐 이러면서 조금 폭넓게 쓰고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뭐 김민우, 김현민 이렇게 번갈아서 썼는데 요새 보면은 양홍석 그러니까 약간 시즌 초반에 오리온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러니까 뭐 양홍석 굉장히 많죠. 양홍석 허운도 많죠. 네, 허운도 많죠. 그다음에 김영환은 지금 노장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뛰죠. 물론 잘하기 때문에 많이 뛰는데 이게 뭔가 그 결국에는 경기력을 일정하게 가져가는 데 있어서 조금의 걱정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벤치 자원들이 나왔을 때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박지훈 선수도 사실 입단하고 나서는 직후에는 괜찮았는데 이후에 이제 너무 약점이 도드라지면서 사실 경기에 못 뛰는 경우도 지금 종종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뛰더라도 되게 조금 뛰거나 그래도 그 전반기 막판에는 조금 뛰었던 걸로 아는데 그래도 너무나 약점이 뚜렷해서 사실 그 약점을 본인이 지금 뭐 약점 뭐 이렇게 슛이 안 돼서 그거를 상대방이 이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데 그거를 이제 극복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제외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우는 또 부담감이 어쨌든 다시 그렇죠. 커지고 예. 왜냐면 지금 애당초 지금 KT가 가드 자원들이 갑자기 지금 좀 두 명이 이렇게 좀 제외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박재원 선수가 이거 정확하게 말하죠. 뭐 또 시청자분들 어차피 다 궁금해하고 다 얘기할 테니까 일단 지금 이제 김수찬 선수, 김윤태 선수는 로테이션에서 제외고 결국은 이제 박지원이나 최진강 이런 선수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되게 좀 불안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냥 지금 저는 오리온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사실 재능으로 지금 농구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KT는 오리온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그 전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잘 짜여져 가는 팀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웅과 양홍석의 그런 재능에 좀 많이 기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담이 크죠. 예. 근데 그런 거 봤을 때는 저는 그런 걸로 버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리온이 버티는 걸 보고 오리온이 저 정도 버티면 KT도 버티겠다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이라서. 그래서 또 그래서 좀, KT 그래도 괜찮을 거다. 예, 이렇게 보는군요. 예, 제가 지금 DBSK 경기 틀어놓고 이제 슬쩍슬쩍 보면서 방송도 하는데 이제 4쿼터 시작할 때 스코어가 40대 39. 4쿼터 벌써 시작했어요?
예, 벌써 시작했어요. 굉장히 스피드하네요. 예, 그래도. 서로 안 들어가면서 팅팅팅하면서 이제 순식간에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서로 벌어지지 않으니까 타임 부를 일도 없는 거예요. 서로. 예, 그렇습니다. 기가 예, 막히네요. 또 지금 이제 송창무 선수까지 코트에 나왔고. 기가 막힙니다. 성창. 아니 DB는 오늘 김태술 윤호영. 이 김태술 아니죠. 그렇죠. 윤호영 타이치가 왔는데 이러면 어떡하나요? 예, 아무튼 뭐 이제 덩달아서 덧붙이고 예,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뭐 이제 저는 2위 3위 KT 2위 남았죠. 2위 1위 남았죠. 예. 뭐 1위는 뭐 KCC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근데 저는 그거 KCC는 후반기 키워드는 그건 것 같아요. 과연 이 연승이 끝났을 때 얼마나 바로 치고 올라오나?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회복하느냐? 예, 왜냐면은 사실 그 많은 사령탑 감독님들이 사실 연승을 길게 가는 거를 물론 좋아하시죠. 왜냐면은 뭐 누가 이기는 거를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다만 긴 연승을 끝내고 났을 때 끊겼을 때 그 얼마나 빨리 다시 회복해서 연패에 빠지지 않고 빠르게 회복하느냐를 되게 좀 걱정 혹은 되게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하시거든요. 왜냐면은 실제로 이 연승을 달리는 기간 중에 그 선수단이 가지는 그 부담감이 의외로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연승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 만약에 연승이 깨지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조바심이 조금씩 생기면서 선수들이 좀 부담감이 좀 생긴대요. 그리고 이 연승을 이어가기 위해서 좀 뭐 체력 소모도 좀 더 많아지고 물론 기분은 좋지만 이게 알게 모르게 이제 데미지가 조금씩 그렇죠. 쌓이는 거죠. 근데 어쨌든 KCC의 연승이 뭐 언제가 됐든 끊기긴 끊길 거예요. 뭐 안 끊길 수도 있겠지. 안 끊길 거고요. 역대 기록인가요? 8패로 시즌을 말해서 지금 이제 뭐 54경기니까 그럼 8패 빼면 뭐 46인가요? 46승 8패로 끝날 수도 있어요. 뭐 그건 뭐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끊기면은 때 과연 얼마나 빨리 반등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연승이 끊긴 거에 대해서 후유증이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느냐가 저는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물론 빨리 올라올 것 같은데 과연 진짜 KC 빨리 올라면은 진짜 올 시즌 우승팀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고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승의 가능성이 제일 높지만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KCC는. 근데 저는 이 탄력성 회복 이거 되게 잘할 것 같은 게 KCC는 지금 이렇게 독주하면서 무리한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제 연승 달리기 전에 버틸 때도 부상자들 많은 상황에서 잘 버텼고 돌아오고 나서는 로테이션을 엄청 풍부하게 돌리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bench 전원을 막 돌리는. 어제 LG전은 가비지 나면서 그냥 아예 막 다 썼죠, 심지어. 김상규까지는. 그렇죠. 어제도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송교창 다 쉴 거 다 하시고 이정현도 쉴 거 다 하시고 벤치 멤버들 다 나오고 12명 출전 선수 전원 득점하고 아주 난리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KCC가 지금 좋은 것은 이렇게 독주하면서 막 몇몇 팀들처럼 특정 선수 몇 명을 갈아 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성적이 아니라 로테이션 돌릴 거 다 돌리면서 장기적인 어떤 대안, 체력적인 문제 이런 것들 다 이제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간다는 거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KCC가 뭔가 물론 연패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후반기에 뭐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근데 힘들어 보이진 않아요. 그렇게. 예, 그래서 저는 금방 회복할 것 같다. 그래서 KCC는 1위가 예상이 된다. 정말 무난하게. 아직도 사실 4.5게임 차면 그렇게 큰 승차는 아니긴 한데 이 정도 페이스면은 2위부터 그러니까 중위권 싸움을 하는 팀들을 비교했을 때는 경기력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맞아요. 근데 만약 KCC가 근데 이런 로테이션이 무서운 게 지금 정규 시즌에 이렇게 관리를 해서 쭉 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비축했던 힘을 플레이오프에 몰았을 수 있잖아. 그렇죠. 플레이오프 때는 사실 관리가 필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냥 무조건 매 경기에 다 쏟아 부어야 되는데 지금 그럴 만한 힘을 벌써부터 지금 비축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KCC.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KCC 1위. 그럼 2위는 저는 현대모비스. 저도 현대모비스 했어요. 예.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예. 일단 뭐 조금 더 설명하자면 지금 입이 지금 귀에 걸리고 있는데. 아니 근데 자꾸 저보고 모비스 팬이다 이런 말씀 안 하시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최영숙자도 모비스 꼽았잖아요. 아니 저는 이게 겁난다니까 이제 모비스 뭐 좋은 얘기를 못 하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모비스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면은 벌써 형의 이 옆에 마스크 사이로 삐져나온 볼살 벌써 입이 벌써
귀에 걸려 있어요. 미소 아니, 지어서. 아니 나 자꾸 이제 이렇게 몰아가니까 웃겨가지고 저도 모르게 웃는 거예요. 아니 너무 흐뭇해서 그런 것 같아. 아니야. 이 모비스의 그러면 딱 2위를 물어보는 그 뉘앙스도 그랬어. 그러면 얘가 지금 말 안 한 게 현대모비스랑 KGC인데 2위 모비스인가? 약간 살짝 그렇게 떠보더라. 네, 기가 아무튼 그럼 먼저 얘기해 보시죠. 현대모비스. 근데 현대모비스는 일단은 저는 어쨌든 국내 선수 비중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외국 선수의 그런 확실한 그 에이스의 존재는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선수들이 그러니까 확실하게 득점을 어느 정도 책임져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 그러니까 득점 기대값이 고정적으로 나온다는 점은 굉장히 전 높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쫄롱이 아무래도 드디어 그 모비스의 농구 그다음에 KBL의 스타일에 완벽히 적응한 게 제일 큰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코어는 여전히 서명진, 최진수, 숀롱이라고 보는데 최진수가 생각보다 저는 더 괜찮은 것 같거든요. 모비스의 이런 전술적인 시스템상 그러니까 뭐 아직 뭐 막 에이스로 두드러지게 나가고 막 그런 거는 또 아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승리에 모비스가 이기고 좋은 경기력을 나오는 데 있어서 사실 최진수가 기여한 부분이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최진수가 이만큼 해주면서 뭐 함지훈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 조금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 선수들이 좀 승부처에 힘을 몰았을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도 좀 생긴 것 같고 또 앞선에서는 서명진 선수가 좀 워낙 잘해주기 때문에 그쵸? 지금 뭐 서명진 선수는 사실 뭐 KBL의 뭐 퍼스트 팀을 뽑진 않지만 퍼스트 팀 뭐 세컨드 팀 뽑아도 한 서드 팀 정도는 서드 팀 가드 혹은 세컨드 팀 가드 정도 들어갈 정도로 요새 잘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누누이 그러니까 특히나 요새 드는 거 정말 가드들이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저는 다시 한번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상위권에 있는 팀들이 대부분이 다 가드가 지금 너무 그렇죠. 탄탄한 팀들이잖아요. 뭐 KCC는 뭐 가드진 자체가 탄탄하고 뭐 모비스 같은 경우는 서명진이 확실하게 떠올랐고 뭐 KT는 허운이 있고 오리온은 또 이대성이 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진짜 가드진이 중요한데 서명진이 빠르게 조금 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게 저는 모비스가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아닌가라 생각이 들고 뭐 그렇습니다. 예. 저 알겠습니다. 행복하신가요? 예. 아유 뭘 행복해요. 아니 뭐 최진수에 대한 뭐저 동감하고 뭔가 뭐 스탯상으로 뭐 엄청난 뭐 득점을 하고 이런 건 네. 아닌데 그냥 이 선수가 그러니까 현대모비스는 함지훈, 장재석이라는 너무 확고한 빅맨 체제가 구축돼 있고 거기에 션농도 있고 지금 이제 버넌 맥클린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팀의 제일 좋은 점은 최진수가 들어오는 시점에 이미 그때는 뭐 맥클린 없었지만 선수 구성상 최진수를 억지로 4번으로 쓸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저는 사실 최진수에게 맞는 포지션을 4번이라고 생각은 했지만은 현대모비스는 3번으로 거의 웬만하면 쓰고요. 그리고 그 3번에서 최진수가 가지는 강점은 결국에는 압도적인 사이즈. 그리고 이 선수가 발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민첩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비력 활용 이런 것들이 따라주니까 그러니까 최진수, 국내 빅맨, 션농 이렇게 이어지는 이 라인이 너무 높아요. 예, 너무 높아요. 예, 그리고 기동성도 되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가져오는 메리트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최진수가 결국에는 수비에서 대인 방어도 되고 션농이 한 번씩 넉나간 수비할 때 그런 거 커버도 다 해주고 리바운드도 해주고 이런 게 가능해지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시즌 초반에 현대모비스의 문제는 뭐냐면 션농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사실 저 인정합니다. 션농이 진짜 오락가락했어요. 이 선수. 안 좋은 것도 있고 션롱을 조금 이상하게 썼어요. 솔직히 말하면 1대1 시켰잖아요. 무리하게.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이게 뭐냐면 다시 시작됐죠? 여러분 보시죠. 자 지금부터 브리핑 있겠습니다. 모비스 이게 브리핑. 뭐냐면 저는 그게 서명진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게 뭐냐면 우리 롱을 못 살렸다. 네. 서명진이. 맞아요. 이건 유작 감독도 지적한 부분이다. 뭐냐면 션농이 사실 이 선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현대모비스 이상하게 쓰게 됐죠. 막 네. 1대1 시켜. 근데 그게 뭐냐면 1대1을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 바로바로 엔트리 패스가 들어가고 2대2에서 적절하게 좋은 타이밍에 패스로 살려주면 션농이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거 못 살리니까 결국에 시간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뭐 션농 1대1 많이 하게 돼. 이런 식으로 자꾸 상황이 벌어져. 결국에는 가드진 문제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 당션주 기사 쓰면서 이제
봤던 경기에서는 그 션농의 소속팀은 가드들이 정말 능력이 뛰어났어요. 거기 되게 탑가 호주 리그 탑 네. 가드들이 막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표팀 가드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이제 당션주 그 쓰면서도 걱정했던 뭐냐면 현대모비스 가드들이 이걸 받쳐줄 수 있을까? 이거 살려줘야 되는데 네. 근데 그래도 션농이 워낙 개인 기량이 좋으니까 어느 정도만 살려주면 되겠지 했는데 시즌 초반에 그게 너무 안 된 거예요. 서명진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면서 근데 서명진이 자리를 잡으면서 사실은 공격에서는 션농도 되게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래서 션농이 살아난 건 결국에는 다른 의미로는 현대모비스 가드진이 서명진의 성장으로 인해서 안정을 찾은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제 물론 션농의 수비력 안정은 그거가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처음에 수비 진짜 못해서 유작 감독도 계속 뭐라고 했는데 이제는 괜찮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무적인 것 같다. 그리고 사실 뭐 3, 4, 5, 6위에 있는 팀들보다 아무래도 어쨌든 뭐랄까요, 어떤 감독의 전술적인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게임을 세팅하고 준비하는 능력에서 아무튼 뛰어난 감독이기 때문에 유작 감독이 명장이라는 거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정확한 팩트고 경험도 풍부하고 그리고 실제로 양동근이 떠난 첫 시즌에 선수들이 많이 물갈이됐고 서명진 같은 거의 루키급 선수들이 있는 와중에서도 팀을 전반기 끝난 시점에 이 정도로 끌어올렸다는 것 자체가 예, 거기서 코칭 스태프의 역량 차이가 좀 난다고 보고 그래서 후반기를 되게 안정적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들어요. 예,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사실은 뭐 저도 3, 4, 5, 6이랑 막 승차가 막 엄청 뭐 클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어쨌든 2위는 왠지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막판에 순위 싸움을 할 때 그러니까 1승을 따낼 수 있는 요소들이 뭐가 있냐 생각하면 뭐 확실한 에이스가 있거나 혹은 뭐 확실한 뭐 시스템이 있거나 약간 그렇게 본다면 모비스 같은 경우는 후자죠. 확실한 시스템이 있고 그러니까 팀을 좀 유작 감독님은 워낙 팀을 이기는 방법을 좀 잘 알고 이미 KBL의 모든 그 판도를 다 깨고 있으신 분이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그러니까 순위 싸움이 치열한 상황에서 사실 모비스가 밀릴 만한 요소는 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서명진이 그러니까 진짜 서명진의 그 성장과 함께 모비스의 경기력도 올라왔다는 거는 10분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뭐 불안 요소를 꼽자면 그래도 가드진은 얕긴 얕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오케이 서명진이 좋아졌는데 그 다음 이현민이죠. 받쳐주는 게 김민구 있잖아요. 김민구인데 김민구는 지금 포인트 가드로 이제 쓰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뭔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서명진만 혹시 뭐 경기력이 확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사실 이현민 외에 크게 대안이 없다는 거. 예, 그러니까 이 팀은 그래서 전준범 돌아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하게. 전준범이 지금 이제 후반기에 돌아올 것 같은데 전준범 돌아왔을 때 말씀하신 대로 김민구를 1번으로도 활용이 가능해지고 그때 이제 가드진 뎁스가 좀 넓어지면서 서명진이 어쨌든 업앤다운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아직 너무 어려서 이제 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갈 수 있는 거죠. 저는 뭐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정규 시즌 순위는 저는 그래서 플레이오프 때 모비스가 그렇게 기대는 썩 안 돼 이번엔. 왜냐면은 결국에는 좀 있다. 서명진 선수가 잘하는데 그 플레이오프는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팀들이 전력을 다 쏟아부었고 모든 팀들이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똑같은 팀하고 막 2번씩 3번씩 붙고 막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경험 차이가 크고 그 소위 말하는 임기응변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화를 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아직은 서명진 선수가 지금 너무 잘하지만 플레이오프에서는 또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정규 시즌에서는 사실 뭐 서명진 선수를 뭐 제어하기는 쉽지 않을 것. 지금 보니까 뭐 한 6-7경기 연속 지금 또 2자리 득점하고 있던데 기가 막히네. 그렇죠. 물이 올랐어요. 이 선수가 자신감도 많이 되찾았고 이제 유작 감독 시즌 중에 좀 깡 있게 부딪혀라, 독하게 좀 부딪혀봐라. 왜 이렇게 약하냐 마음이. 그러니까 되게 순해가지고 서명진 선수가. 그런데 아무튼 지금 어느 정도 계속 그냥 경기 치르면서 그게 뭐 본인이 좀 마인드가 세지는 것 같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뭐 그래서 저희가 순위 예측 좀 해봤고요. 모비스 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현재 뿌듯해요? 아니 뭘 뿌듯해? 아니 그렇게 몰아가지 마세요. 시청자분들 오해해요 진짜. 예, 저는 어떤 팀도 딱히 좋아하지 않고 어떤 팀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모든 팀은 다 똑같습니다. 예, 다만 알았어. 농구적으로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예, 알았어. 그렇습니다. 아 그 형 그거나 좀 얘기해줘요. 형 근데 전반기 MVP 그 모비스 왜 최진수 꼽았어요? 근데 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최진수가 있음으로써 예, 그리고 그래도 설명을 했잖아요. 나는 쫄렁이 아닌 게 좀 아쉬웠어. 근데 저 형이 쫄렁을 밀고 갈 줄 알았는데. 근데 제가 다른 팀들도 다 썼잖아요. 네. 근데 저는 외국 선수 일부러 안 뽑았어요. 외국 선수 뽑는 건 너무 뻔하니까. 그럼 서명진. 예. 그러니까 서명진, 최진수 둘 중에 고민했는데 음. 그러니까 현대모비스가 치고 올라가는 타이밍이 결국에는 최진수의 합류 시점과 어느 정도 맞물려 있고 그리고 최진수가 있음으로써 얻는 이 반사이익이 좀 컸다 전반적으로. 예, 근데 아마 시즌이 끝날 때는 그러면 이번 시즌 현대모비스 MVP는 누구예요? 그러면은 뭐 서명진을 꼽게 될 수도 있죠. 사실 뭐 누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서명진을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늘 서명진 네. 별로 안 우리 롱을 못 살려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 그렇게 뭐라 하지 마세요. 현동이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현동 기사는 웬만하면 자제하려고 해요. 예, 제가 뭘 쓰든 의도가 너무 보이는. 예, 당신주. 저는 시즌이 끝났을 때 음. 현동이 이제 제가 시즌 전에 예상했던 대로 외국 선수 MVP를 받았을 때 진짜 받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면? 타일러 데이비스가 있는데. 근데 지금 라구나랑 나눠 먹으니까. 그래서 받았을 때 당당하게 현동의 한 시즌을 되돌아봐. 이번에는 제목도 해서 당션주 못지않게 또 하나. 당신이 현농을 주목했던 이유. 이렇게 한번 기사 쓰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현농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한번 기사 쓰겠습니다. 당당해요 저는. 진짜 2라운드까지만 해도 고개를 들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정말 당당합니다. 예, 그냥 행복하실 것 같아. 예, 그래서 뭐 아무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국내 농구 팬들사에서 좀 화제가 되는 게 그거 먼저 네. 제가 그러니까 인삼을 KGC를 6강에 포함 안 시킨 이유. 맞네요. 저는 6강을 떨어뜨렸거든요. 나오셨네요. 예. 그러니까 삼성이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KGC가 내려왔는데 예. 지금 순위에서 딱 보면은 삼성이랑 뭐 받았어요? 뭘 받아요? 삼성에서 밥 맛있는 거 사주셨나? 예? 나는 갤럭시 신작이라도 주신다고 했나요? 무슨 소리야? 저 지금 이거 왜 이렇게 삼성을 밀어? 갤럭시 A90 보급형 핸드폰 쓰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저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KGC에 대해서는 저는 그 케미에 대한 문제가 조금 그러니까 좀 큰 것 같아요. 외국 선수들도 사실 불안하고요. 이거는 이 팀은 그 맥컬러 데리고 와서 사실 뭐 저희가 아마 지난 방송들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 그러니까 클락이나 맥컬러나 사실 뭐 크게 스타일의 차이가 있거나 맥컬러가 들어왔을 때 뭐 크게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었는데 지금 경기력으로 드러나잖아요. 맥컬러도 그러니까 좀 쌀 뿐 몸값이 그러니까 얼클락도 그러니까 위디랑 상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은 돈을 투자를 했으면 그만큼의 값어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정도의 몸값에 걸맞는 활약을 못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맥컬러는 뭐 받는 몸값을 생각하면은 뭐 지금의 활약에 대해서 뭐 크게 뭐 어쩌고저쩌고 할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선수의 대체제로 되어서 기대한 폭발력을 기대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안 나오고 있고 사실 그리고 오세금 선수가 지금 또 한 번씩 계속 그 엔트리에는 있지만 안 나오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경기력으로만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복잡한 것들이 좀 얽혀 있는 상황이라서 KGC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많이 불안하지 않나. 그래서 양희종 선수가 또 이탈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세근 선수가 아무튼 이렇게 안 뛸 때 그나마 양희종 선수가 들어가면 이렇게 선수들이 조금 그러니까 모이는 그게 있어요. 그렇죠. 이 선수 리더십이 워낙 좋으니까. 양희종 선수를 둘러싸고는 그 알 수 없는 기운들이 있습니다. 양희종 선수가 있으면 KG 선수들도 같이 힘을 내고 그래도 희종이 형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약간 그게 되게 커요. 근데 지금 구심점이 코트 위에서 없어지면서 약간 방향을 잃은 느낌이랄까. 어수선하고 이재도 변준현 선수 너무 잘하는데 그냥 잘하기만 하고 경기는 이기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이재도와 변준영은 자기들만 챙기는 선수들이다. 그러니까 두 선수만 잘하면 뭐하냐고 밑에서 받쳐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라타비오스도 사실
원래 많은 걸 기대하기 힘든 스타일의 선수라서 그러니까 이 조합 선수 구성 좋고 사실은 우승 후보도 가능하다라고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 외국 선수 조합에 지금 현재 이 케미스트리면은 저는 사실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6강에서 못 들어갈 가능성도 크다고 봐요. 그렇죠. 뭐 저도 6위에 놓긴 했는데 불안해 이 팀 되게 불안해. 그 중에서 한 팀이 떨어진다면 저도 KGC. 저도 6위까지는 아는데 그거는 삼성보다는 그래도 뭔가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만약에 한 팀을 빼고 한 팀을 넣으라면 저도 KGC 대신에 삼성을 넣을 것 같긴 해요. 예, 그 밑에 세 팀은 뭐 굳이 얘기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후반기 첫 경기 보니까 기다려 세트 나머지 세 팀은 기다릴 게 없을 정말 것 너무 같고. 실망스러워서 지금 경기력들이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뭐 KGC 얘기는 잘 해주셨고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KGC가 지금 이제 김승희 감독 재정위원회 또 네. 열리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안 좋은 팀, 그러니까 팀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조금 나오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뭐 부상도 사실은 그거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김승희 감독님도 사실은 그러니까 좀 뭐 물론 판정에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재정위원회까지 갈 만한 그걸 만드는 거는 사실 그 한 팀의 수장으로서는 저는 조금 모르겠어요 이것까지 사실. 근데 어쨌든 뭐 김승희 감독님이 자초를 하신 거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뭐 이거 좋은 요소가 사실 잘 안 보여서 잘 모르겠어요 KGC. 그래서 저는 6강도 위험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지금 시즌 전만 하더라도 SK 강력한 우승 후보, 무조건 우승 후보 1순위다 이렇게 밀다가 그 밑에는 KGC다 하고 둘이 이렇게 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SK는 이미 초토화가 됐고 KGC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고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솔직히 SK는 그냥 너무 많이 다쳐서 또 약간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1819 때인가요? 그때가 막 부상돼서 맞아요. 막 계속 쏟아졌을 때 그때 느낌 나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게 좀 큰 것 같고 물론 KGC도 양희종 다쳐서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이 팀은 어떤 부상, 그러니까 김승희 감독은 정상 전력 가동한 적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막상 다른 팀들도 보면은 거의 몇몇 팀 제하면은 거의 부상 다 있었어요. 핵심 선수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핑계가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팀이 말씀하신 그런 케미스트리 그리고 저는 이 KGC의 수비법이 지금 이미 다 공략당하고 있다고 봐요. 아 맞아요. 네, 완전히 털리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상대가 예측하기 때문에 완전 공감. 그 위력이 지난 시즌 같지 않고 근데 김승희 감독이 이걸 너무 고집하고 있어요. 트랩스비 그도. 네, 이걸 너무 고집하고 있어요.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시즌 초반에 3위 어떤 지역 방어를 썼다가 이게 하나도 안 됐어요. 제대로. 엄청 공략됐고 조직력이 결국 안 올라오다가 지금 버렸어요. 사실은 한 2라운드 지난 시점부터는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부터가 아니라 그 이제 양희종 돌아오고부터는 트랩 수비를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계속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사실은 KGC보다 객관적 전력이 약한 팀들조차도 그거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공략해요. 지금 전반기 마지막 경기였던 전자랜드전만 해도 전자랜드가 거의 뭐 선수들이 다 예상하고 움직이거든요. 패스하고. 그러니까 네. 트랩스비가 오길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역이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황이 있다면 사실은 좀 이제 유연성 있게 어떤 다른 전략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플랜 B가 없어요. 지금 이 팀은. 예, 그러니까 그게 제일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원래 김승희 감독님이 원래 딱 그 본인이 짜 놓은 그 틀에 대해서 틀을 딱 있고 그 틀에 맞춰서 무조건 선수들이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플랜을 굉장히 꼼꼼하게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농구를 하려고 하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지금 KGC의 그 변화를 주려면 김승희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틀을 아예 그냥 싹 바꿔야 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걸로 성공을 봤던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걸 버리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하죠. 세상에 아직도 그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뺐고 또 뺐고. 네, 그게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 왜냐면 지난 시즌 어쨌든 그걸로 지난 시즌 진짜로 부상자가 쏟아졌죠. 지난 시즌 그걸로 성공을 거뒀고 그리고 이미 우승도 해본 감독이고 예, 몇 년 전에 우승도 해본 뺐고.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나름의 자신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각 팀이 이제 좋은 카드들이 많고 이제 KGC도 똑같은 전략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대처가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있고 그거 하다 KGC가 힘 빠지는 것도 있어.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수비에 힘 다 빼고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힘 다 빼서 수비 한 번 하면 공격에서 힘 빠져가지고 3점 성공률 지금 31%인가요? 30%대였나? 지금? 예. 맞아요. 되게 낮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솔직히 포워드 외국 선수 자꾸 뽑는 것도 그 수비법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기동성이 더 좋으니까 빅맨이 나오면은 좀 한계가 있죠. 예. 근데 저는 거기에 조금 뭔가 문제가 엮여 있다라고 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뭐 저희가 다른 팀 얘기는 이제 이렇게 뭐 KBL 뭐 요 정도 지금 이제 후반기 시작하니까 네. 이 정도 하고 지금 이제 국가대표 차출 변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네. 오늘자로 지금 피바에서 징계가 내려졌고 한국, 중국, 대만 이렇게 해서 16만 스위스 프랑인가,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약 2억 원. 그 다음에 승점 2점 삭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2승을 거둬서 승점이 4점인가 그런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그러니까 다음에 열리는 그 2월에 필리핀에서 열리는 그 대회를 나가지 않으면은 그대로 적용이 되지만 이게 그 나가면은 또 이제 그 반절로 깎아준.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죠. 근데 이게 되게 피바가 되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사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특수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진짜 전례 없는 이런 되게 특수한 상황에서 각 팀들이 각 나라 간의 그 국가 간 이동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고, 사실 지난 그 11월이었나? 그때 당시에 바레인에서 할 때는 어쨌든 바레인이 그 여행 제한 권고를 정부에서도 내렸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협회가 피바에 끊임없이 소명을 했고, 선수단의 안전과 그다음에 그 뭐 질병관리청, 그다음에 정부의 그런 지침상 우리가 거기를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거기를 갈 수 없지 않느냐,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어필을 했지만 피바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예외 없이 그럼 다른 팀들은 다른 데는 한 데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약간 이런 스탠스. 그다음에 너네 나라 지금 프로리그 하고 있지 않냐, 약간 이런 좀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약간 되게 아니한 것 같아요. 어떤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성이 없다고 봐야죠. 사실 이런 특수한 상황이라서 사실 각 그 전 세계 협회나 뭐 가까운 뭐 피파를 예로 들면, 피파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 때문에 리그 일정이 타이트해지고 그다음에 리그 뭐 일정이 어떻게 보면 불규칙해질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어떻게 경기가 연기될 수도 그렇죠,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뭐 이런 것 때문에 선수단의 안전을 고려해서 일시적으로 선수 교체 수를 3명에서 5명을 늘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럽 쪽에서는 아마 지금 적용이 된 것 같고, K리그도 그거에 발맞춰서 2021년에 한해서는 지금 5명으로 늘리는 등 이렇게 피파에서 먼저 이렇게 움직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단의 안전을 최우선을 고려하고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사실 그런 거에 비교하면은 피파는 굉장히 꽉 막혔죠. 그러니까 너네 지금 니네 리그 하면서 왜 이건 안 나와? 너네 벌금 빡. 이게 중구 형이 기사에 썼더라고요. 아나무인. 중구 형 좀 약간 기사에 굉장히 열을 받은 것 같더라고. 또 내가 봤을 때 오늘 중구 형 왔으면은 아마 굉장히 많은 비유와 함께 굉장히 피바에 대해서 욕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책임질 거예요? 갔다가 선수들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 받으면? 그러니까. 예. 그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특히나 그때 상황이 아마 바레인이 굉장히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던 그렇죠. 위험했죠. 시기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갈 수 없었는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안 와서 이렇게 됐고, 결국에는 근데 2월에는 지금 협회에서도 대표팀을 보낼 생각을 하고 아마 하고 있는데, 이게 근데 쉽지 않은 게 지금 이게 소집 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진짜 선수촌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진짜 선수촌도 국가 코칭 스태프 빼고는 배터리가 떨어졌나요? 배터리를 코칭 스태프 빼고는 이게 입촌이 제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원 스태프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제한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소집을 하고 소집해서 훈련은 어디서 진행하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지금부터는 이제 협회가 좀 풀어가야 될 문제인데, 사실 뭐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막 수장 바뀌고 과연 대안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또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자가격리. 과연 자가격리 할 때 그 밀폐 그 굉장히 철저히 방역이 보장된 공간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냐,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냐,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또 그래서 누구를 뽑느냐가 굉장히 좀, 김상식 감독님도 굉장히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 이게 잘못하다가는 리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좀 각 팀에 조금 어떻게 보면 가비지 멤버 뭐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게 좀 그렇지만은 그런 급으로 시니어급으로 가는 게 맞긴 한데, 예, 근데 또 그들이라고 코로나의 위험에 노출돼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은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뭐 최영석 기자가 말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번이 진짜로 이 협회, 그리고 김상식 감독, 조상현 코치, 네. 그리고 이 KBL 각 구단들, KBL까지 굉장히 머리를 잘 모아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아마 가장 좀 통큰 배려와 좀 뭔가 그런 걸 해야 될 구단이 아마 KCC가 아닌가. 라고나 선수 같은 경우는 그쵸. 차출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네, 아무리 젊은 선수 위주로 구상을 한다고 해도 라고나 선수는 아마 갈 것 같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기아를 해서 그 국가대표로 받는 수당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있고, 그런 기아하면서 그런 것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라고나 선수는 갈 것 같은데, KCC에서 머리가 좀 많이 아프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정도로 일단 얘기를 하고 향후에 상황 진척되는 네. 대로 저희가 또 다음 주에 또 민주 기자가 올 거기 때문에 네. 다시 또 한번 뜨겁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둘이 했는데 좀 어떠셨습니까? 오랜만에 저희 둘이 또 했네요. 네, 좋네요. 네. 옛날 생각. 옛날 생각. 되게 오래됐는데. 그거. 동환 형이 순수했던 시절. 지금은 안 순수하다고? 지금은 약간 물들었어, 찌들었어요. 욕심에 찌들었어. 욕심. 야욕, 개인의 야욕. 정말. 예, 알겠습니다. 반박은 또 못하겠네. 네. 아니 근데 뭐 이것저것 하는 거 많다 보니. 뭐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저희 이렇게 방송을 했고, 이제 뭐 댓글을 좀 뭐 어떻게. 댓글 굉장히 많은데 이건 예. 저희가, 그러니까 비디오 판독에 대해서 음. 굉장히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사실 심판 역량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진짜 다 공감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게 그러니까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 맞는 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구 팬분들도 이제는 심판들이 뭘 못하나를 정확히 이제는 아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그 정도로 못 봐요 지금. 그 정도로 못 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일단은 뭐 심판진에 대한 얘기 저희가 너무 자주 했기 때문에 네. 다 알고 계시고. 그게 전 그 댓글이 되게 웃기더라고. 그 짱병님인가요? FA 고자라고 안 한 게 어딥니까? 나이 먹으면 정말 단어 생각 안 내려지는. 그게 아마 저번에 그 FA 고아라고 했잖아요. FA 미아인데. 예, 그렇죠. 아니 근데 진짜 음. 저 몰랐는데 한 3, 4년 전부터 느꼈는데 나이 먹으면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알았어요. 예, 진짜 그래요. 예, 여러분도 이제 다 왔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알았어. 여기 이거 갑자기 순간적으로 뭐 생각이 안 난다니까. 내가 쓰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 갑자기 어렴풋이 막 생각이 안 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방송 이렇게 두 명이서 촬영 마무리했고, 네. 마지막 부분은 저희가 카메라가 또 배터리 문제로 네. 약간 꺼지면서 저희가 캡처 화면으로 약간 네. 대체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다음 주에 또 만나서 네. 그때는 또 후반기 경기가 더 진행이 되어 있을 테니까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고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